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네, 은솔 씨, 11월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글쎄요.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점인 달? 50%는 맞았어요. 오. 아니, 인디언이 쓰는 말 중에 네. 11월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은 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성적이다. 그렇죠. 네. 인디언 감성. 인디언 감성. 네. 그 이유는 11월 달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남아있는 가을의 어떤 따뜻한 희망을 마무리하고 또 네. 새로운 달을 준비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을 탓이나 봐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약간 아재 개그를 하자면 이제 뱀과 벌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유명하거든요. 왜요? 노벤벌이라고. 아세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우리도 이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맞이하러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노벤벌에. 노벤벌에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신라 고려 때부터 명성이 높았던 한반도를 대표하는 비경 금강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50여 년 동안 금강산 관광은 불가능했었는데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 진행 후 금강산 관광 1호선 금강호가 본격적으로 첫 출항을 했습니다. 금강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지휘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고향 땅을 밟아보려는 실향민, 관광객 등 총 1,365명이 탑승했는데요. 한반도 분단 이후 남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계기가 뭐예요? 금강산 관광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등 북한과 수차례 접촉 끝에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은 장전항에 도착해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 등 3개 코스로 나누어 관광한 뒤 22일 새벽 무사히 동해항에 도착했는데요.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며 남과 북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피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2008년 7월 13일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미키마우스. 1928년 11월 18일은 미키마우스가 기차 속에서 처음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화 증기선 윌리를 통해서였는데요. 증기선 윌리는 당시 월트 디즈니가 제작했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였습니다. 증기선 윌리는 가까스로 배 갑판에 올라탄 미키마우스가 밀집 속의 칠면조라는 곡에 악보를 떨어뜨렸고 염소가 먹이인 줄 알고 악보를 삼켜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악보를 삼킨 염소의 몸이 하나의 악기처럼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미키마우스는 염소의 꼬리를 돌려 축음기처럼 밀집 속의 칠면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미키마우스는 음악 소리에 맞춰 배 안에 있는 커다란 빨래 그릇, 크고 작은 프라이팬, 쓰레기통, 빨래판 등 여러 오브제와 돼지, 소 등의 가축을 실로폰처럼 두드리며 연주하는데요. 이 밖에도 미키마우스의 휘파람 소리, 배의 경적 소리, 앵무새의 웃음소리 등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효과음을 만화 영화 속에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네, 이 효과음이 영화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현재 영화들을 보면 정말 웅장한 사운드나 실감나는 효과음 덕분에 더욱 영화의 질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지금이야 많이 발전됐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효과음을 담아낸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가 등장했을 때 이 영화에 소리를 입히는 게 처음 시도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나 실험 정신 등을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많은 제작 비용 때문에 유성 애니메이션을 쉽게 제작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더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차별적인 작품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객들은 증기선 릴리를 통해 애니메이션 이미지와 사운드의 완전한 동기화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 유성 만화 영화를 처음 경험하는 관객들은 극적인 재미에 열광했습니다. 네, 당시에 미키마우스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1928년에 아내 릴리와 함께 기차 여행 중이었던 월트 디즈니가 문득 창고 속에서 궁핍하게 생활하던 시절 그가 주는 빵 부스러기를 받아먹던 쥐 몰티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우와. 몰티마의 모습에 당시 최고의 인기남이었던 찰리 채플린의 이미지를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 고민하던 중에 탄생된 건데요. 디즈니는 이 쥐의 이름을 몰티마 마우스로 지었습니다. 몰티마 마우스? 입에 붙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디즈니의 아내는 몰티마 대신에 미키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아. 그렇게 우리가 아는 미키 마우스가 탄생한 거죠. 네, 미키마우스가 찰떡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몰티마 마우스였으면 이렇게 성공 못했어요. 제가 몰마? 이 아내의 공이 참 상당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증기선 윌리는 개봉 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미키마우스도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재탄생했고 캐릭터 산업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84년에는 우정총국이 우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같은 날 국내 최초의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는데요. 개화기 선각자 홍영식 선생은 일본과 미국 등을 둘러본 뒤에 근대 우정제도 도입이 절실함을 느끼고 고종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 직제를 반포했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우편 업무가 시작이 된 거네요. 맞아요. 당시 최초의 근대 우표로 오문, 신문의 두 종이 발행이 됐고 조선 정부는 일본, 영국, 홍콩 등과 우편물 교환 약정을 맺고 우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 개업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12월 9일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에는 광주특위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 특별 조사가 시작이 됐나 봐요. 맞아요. 청문회에서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한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진행됐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조작 여부, 광주 사태에서의 미국의 역할, 공수부대의 지휘 책임 등이 중점적으로 추궁됐습니다. 핵심적인 발포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엄군 측 그 증인들 간의 주장이 엇갈려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